네, 여러분,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51페이지 exercise 10번을 풀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수능을 예시로 들면 이렇게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을 때 지문의 맨 앞에서 논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논지만 잘 읽으면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이어진 후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빈칸이 나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때 거의 답을 고르면 이 논지를 거의 단어 대 단어로 동의어로 바꾼 문장에 지나지 않는 거의 똑같은 문장이 선택지에 있고 그걸 고르면 정답을 맞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수능은 논지를 흐리게 줍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추상적인 진술을 던져줘요. 그 다음에 이 진술을 풀어서 예시를 통해서 길게 전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빈칸을 주는데요. 예전 수능에는 이 문장을 다른 단어로 바꾼 문장을 고르면 됐겠지만 애초에 이 문장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의 정수만을 뽑아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한 단어가 들어있는 선택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지난번 우리 풀어봤던 이 르네상스와 실내 장식의 발달, 르네상스 시기의 실내 장식 문화의 발달 지문입니다. 보면은 빈칸이 있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요. 자, resulted from. 그러면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이 원인이에요. 이 원인으로 인해서 실내 장식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 원인이 되는 이것, 이 내용이 이 전체에 서술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사람들이 objec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object는 이 장식품이에요. 이전에 인테리어에 없던 새로운 장식품들, 전체가 다 새로운 범위의 도자기부터 뭐 그림까지 넓은 범위의 이전엔 없던 장식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장식품들을 좀 더 정교하고 좋게 다듬고 생산을 할 때도 정제된 방식으로 잘 생산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장식품들을 내가 살고 있는 실내 공간에 주의 깊게 배열하는 이런 행위까지 여기에 다 서술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식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배열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실내 장식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달되었는데 이 과정을 한 단어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혁신에 대한 추구, 사회적 계급 아니죠. 교육도 아니에요. 이 과정을 인간과 장식품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실내 장식 문화가 창조되었다. 이 전체의 내용의 정수를 뽑아서 사람과 사물 사이의 interaction이라고
함축해 준 거예요. 이런 걸 뽑아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배경 지식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세시대가 길게 있었고 중세시대 이전에 ecclesiastical 세계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있었고 지금 르네상스 시기가 있는데 르네상스의 정의 자체가 문의의 부흥 운동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새로운 걸 창조한다기보다는 이 중세 이전에 암흑기 이전에 찬란했던 그 문화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현대성에 대한 추구, 가장 매력적 오답이었던 현대성에 대한 추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의 사물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내장식이라는 문화가 창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David Howes, a professor of anthropology, notes the frequent association in different cultures between sense and rituals of transition, such as funerals or rites of passage. 인류학 교수인 데이빗 하위 교수는 주목했습니다. 잦은 연관성을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가지는 연관성을요. 냄새와 전환의식 간의 연관성을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나 아니면 통과 의례에서나. 리추얼이 의식의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 의식이란 뜻도 있는데 right는 리추얼의 명사형이죠. 그러면은 통과 의례, 동의어네요. 통과 의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 그런 것, 장례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주는 그런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통해서 미혼이었던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 그것과 냄새가 관련이 있대요. 냄새와 통과 의례. 두 가지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He suggests that scent is felt to be symbolically appropriate for moments of social transition because it so frequently accompanies and marks other types of physical transition, as when cooking smells signal the transformation of raw ingredients into food. 자, 그 학자는 제시합니다. 이 전체의 사실을요. 냄새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상징적으로 적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순간들을 위해서요. 사회적 변화의 순간들을 나타내는데 냄새가 상징적으로 적절하대요.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은 매우 자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물리적 변환을. 냄새가 뭘 표시한대요? 물리적 변환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통과 의례에 적용될 수 있대요. 마치 요리하는 냄새가 신호를 주는 것처럼요. 생으로 있는 상태의 재료가 음식으로 변한다는 것의 신호를 주는 것처럼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냄새라는 것이 발생할 때 생재료가 익어서 요리가 되는 것처럼 냄새라는 것도 이 통과 의례랑 유사점이 있대요. While scents tend to escape spaces and spread out of human control, our experience of them is frequently liminal. As we notice scents far more strongly when first entering their range. 자, 냄새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요. escape, 탈출해요. 공간을. 냄새가
공간을 탈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냄새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인간이 통제를 벗어나서 그 물리적인 공간을 탈출해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냄새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은 자주 liminal, 전환적이고 경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치채는 것처럼요. 냄새라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냄새가 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 가장 잘 느끼는 것처럼요. 그 냄새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생재료가 딱딱해져서 푹신푹신하고 이런 요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냄새가 나고요. 또 냄새라는 것은 냄새가 나고 있는 범위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집 밖에 있다가 요리가 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대요. You smell baking bread strongly as you enter a house, but after a few minutes inside, you may no longer be able to smell it even with deliberate effort, a physical process known as olfactory adaptation or exertion. 당신은 냄새 맡습니다. 빵 굽는 것의 냄새를요. 가장 강하게, 당신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강하게 맡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있고 나서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아마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냄새를. 심지어 고의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현상은 알려져 있습니다. 감각 적응 혹은 감각 소모라고. It takes an overwhelming smell to retain our notice after a period of constant exposure. 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주의력을 그 냄새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그 냄새에 노출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압도적인 냄새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주 지독하거나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아닌 이상 어떤 냄새는 금방, 거의 모든 냄새는 금방 희미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냄새라는 것은 암시합니다. 빈칸의 사실을. 그리고 그러므로 냄새라는 것은 사용됩니다. 표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환의 순간을 표시하기 위해 냄새가 사용됩니다. 여기 앞문장은 다소 지저분하게 들어가서 좀 빼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미혼자에서 기혼자로 바뀌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것처럼 냄새라는 것은 생재료가 먹을 수 있는 화학적 변환을 거쳐서 생재료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이런 상태의 변화를 암시해주고요. 또 냄새가 없는 상태에서 냄새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의례에도 냄새를 사용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냄새라는 게 뭘 의미해요? 아까처럼 상태의 변화, 공간 이동의 변화. 자, 1번 선택지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각적 인식의 적응에 대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사이드로 센 이 부분만을 덮을 수 있는 너무 범위가 좁은 내용입니다. 1번 탈락, 2번 transition, 변환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통한 변환, 뭐뿐만 아니라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2번이 답이네요. 아까처럼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공간의 변화, 그리고 생채소의 상태에서 익힌 채소의 상태로의 이 상태의 변화. 3번은 adjustments of setting to create the mood for an event. 조정입니다. 환경의 조정.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이벤트를 위한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정하는 것.
그래서 향도 피우고 뭐 이렇게 냄새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향을 피운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를 추가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탈락. 4번은 social status assigned to each individual by society. 사회에 의해서 개인에게 할당된 사회적 지위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의식, right라는 것의 정의가 4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서 이 부분만을 덮게 되는 전부 다 포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5번 Invisible Architecture of Social Spaces and Collective Memory.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공간의 구조물과 집단 기억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냄새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암시하는가, 냄새라는 것은 이것을 암시한다. 이 전체를 정수만 뽑아서 한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